여러분 안녕하세요. 민훈기입니다. SSG 랜더스가 한국 시리즈 6차전에서 키움을 4대3으로 꺾고 창단 2년 만에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정규 시즌 개막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은 데 이어서 포스트 시즌 한국 시리즈에서도 4승 2패로 우승을 하면서 진정한 와이어 투 와이어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반면에 투혼의 젊은 키움 히어로즈, 실책에 쓰러진 아쉬움이 살짝 있긴 하지만 정규 시즌 3위의 성적에 전년도 챔피언인 KT 위즈 그리고 정규 시즌 2위의 LG 트윈스를 연파하면서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또 1차전을 잡는 등 2승 2패의 아주 팽팽한 대결을 펼쳤지만 5차전 4대0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랜더스 홈런포에 무너진 이후 6차전에서도 초반 리드를 잡았지만 이딴 실책으로 역전패하면서 준우승을 거뒀습니다. 그럼 2022 시즌 최종전이 된 한국 시리즈 차전을 우선 간략하게 돌아보겠습니다. 전달 8회 최정의 2점 홈런, 9회 말 대타 김광민의 끝내기 3점 홈런으로 정말 만화 같은 역전승을 거둔 랜더스는 2차전 승리 투수였던 폰트 선발 그리고 라인업도 당시 똑같은 라인업으로 어제 나섰습니다. 반면 벼랑 끝에 몰린 히어로즈는 선발은 2차전에 선발이었던 애플러였는데 라인업은 꽤 큰 변화를 줬습니다. 이번 시리즈 들어서 1할이 안 되는 타격 부진에 빠진 1번 타자 김준환 자리에 인상적인 가을 홈런 2개를 쳤던 임지열, 그리고 이번에는 1차전의 영웅이었던 전병우를 배치를 했습니다. 우타자 상대 정규 시즌 피안타율이 1할 9푼 1리로 막강한 폰트였지만 좌타자 테이블 세터 대신에 힘있는 우타자 테이블 세터로 키움은 6차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4번을 치다가 좀 부진에 빠졌던 김혜성은 다시 또 9번에 배치를 했죠. 폰트는 1회 선두타자 임지열에게 높은 변화구로 안타를 허용했지만 실점 없이 시작을 했고요. 애플러는 흔들렸던 2차전 초반과는 달리 1회를 아주 깔끔히 3자 범퇴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0대0이던 3회 초 선두타자 9번 김혜성이 우전 안타를 치고 나가자 1번 임지열이 바깥쪽 높은 145km 폴심 패스트볼을 정말 강한 손목 힘으로 돌리면서 밀어쳐서 우측 폴대 안으로 떨어지는 깜짝 홈런을 터뜨리면서 키움이 2대0으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가을 내내 키움 홍원기 감독은 작두를 탔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말 의도한 바를 선수들이 딱 맞아 떨어지게 작전 수행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또 한 번의 타순 변경이 적중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폰트는 평소에 비해서 구속이 약간 떨어졌고 워낙 높은 쪽 공을 잘 이용하는 선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높게 빠지는 공이 상당히 좀 많은 날이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또 놀라운 버티는 힘을 보여주면서 중계를 하면서도 저도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폰트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 더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불의의 일격을 맞으면서 전날 기세가 살짝 꺾인 랜더스는 3회 말 1사 후에 추신수와 최지훈 테이블 세터가 연속 안타를 치면서 이제 반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포스트 시즌에 훨씬 좋은 피칭을 했던 애플러가 올가을 가장 무서운 타자인 최정을 만나서 풀카운트에 정말 숨막히는 승부 끝에 허를 찌르는 106km 몸쪽 커브를 꽂아 넣으면서 서서 삼진을 잡고 고비를 넘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4번 타자 한유섬, 애플러의 4구째 135km짜리 포크볼을 잘 받아쳐서 강한 타구가 나왔는데 1루수 전병우가 이걸 잘 잡으면서 이제 이닝이 끝나나 싶었죠. 그 순간 1루 커버를 들어오던 투수에게 던진 송구가 너무 빠르고 높았기 때문에 1루수 송구 실책이 나왔고 이 당시가 투아웃이어서 주자들은 계속 전력 질주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2루 주자 최지훈까지 쉽게 홈을 밟으면서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키움으로서는 2점을 뽑고 곧바로 동점을 허용, 그것도 실책으로 인한 허용이 된 굉장히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2대2의 동점이 계속 이어지던 6회 초에 영웅 이정후가 타석에 섭니다. 그리고 폰트의 144km 거의 포수 얼굴 정도로 날아드는 패스트볼을 힘차게 잡아당겨서 우측 담장을 넘겨버렸습니다. 이번 시리즈 들어서 몸살로 꽤 고생을 했던 이정후 선수, 전날 김광현에게 2루타 2개를 치면서 회복을 하더니 올 정규 시즌에도 홈런 2개를 쳤던 폰트를 상대로 역전 홈런을 쳐냅니다. 이정후의 승리에 대한 또 우승에 대한 집념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
장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날 6차전에서 히어로즈는 번번이 득점하고 또 곧바로 실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 실책이 계속 결부가 돼서 키움 팬들에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6회 말에는 요키시가 마운드에 올라왔고요. 선두 타자 라가레스가 친 공은 완전히 빗맞으면서 2루 쪽으로 흘렀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타구였고, 이날 좌익수로 시작을 했다가 2루수로 자리를 옮긴 김태진이 이 공을 잡아서 송구를 하려다가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요키시가 어깨를 두들겨줄 정도로 굉장히 까다로운 타구였던 건 분명했고, 또 송구로 이어졌더라면 굉장한 호수비가 될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자가 실책으로 나갔고 아무래도 좀 흔들렸는지 희생번트를 대려고 했던 박성환에게 볼넷을 내보냈고요. 그리고 최주환이 2년 만에 첫 희생번트를 성공을 시키면서 이날 MVP가 된 김성현 선수의 타석이 돌아옵니다. 17년차 베테랑 김성현은 올 시즌 정말 내야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가면서 후배들의 수비 빈자리도 채워줬고, 또 필요할 때는 한 방을 쳐주는 타자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줬었죠. 통산 요키시 상대는 16타수 5안타니까 요키시 상대로는 좋았어요. 그러다가 시즌 타율은 2할 1푼 9리로 좀 부진했었는데, 요키시와의 승부, 1, 2구 연속 스트라이크를 먹으면서 시작한 김성현이 3, 4구째 유인구를 참아냈고요. 그리고 볼 카운트 2&2에서 요키시의 체인지업이 살짝 높게 실투성으로 걸린다 싶은 순간에 놓치지 않고 김성현의 방망이가 돌아갔고 좌중간에 떨어지는 2타점 적시타가 됐습니다. 전세는 4대3으로 다시 역전. 결국 김성현의 이 안타가 이날 결승타가 됐습니다. 폰트는 이날 올 시즌 들어서 30번째 선발 등판이었는데 처음으로 삼진을 하나도 못 잡는 경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대신 볼넷은 딱 하나, 홈런 2개로 3점을 내줬지만 피안타도 5개, 상당히 경제적인 피칭을 했고요. 특히 8회 초에 마운드에 다시 올라와서 깜짝 놀랐는데, 결국 1번 임지열과 2번 전병우를 범타로 처리하고 8회 투아웃까지 책임지고 폰트는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랜더스 김원영 감독도 이번 시리즈 일단 대타 홈런 등 놀라운 용병수를 과시를 했는데요. 이날 폰트를 내리고 좌완 김택형을 올려서 최고 타자인 이정우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는 그 순간이 시리즈의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랜더스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택형은 한국 시리즈 6경기 중에 5경기 구원 등 판에서 5와 3분의 1이닝 동안에 1점도 내주지 않았고 1승 1홀드에 대단한 활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정우 상대로 표적 등판을 4번이나 했는데 단타 하나만 내주고 삼진 포함 3번의 범타로 상대팀의 핵심 타자를 꽁꽁 묶었습니다. 지난 2년간 김택형이 정규 시즌에도 이정우를 11타수 1안타 9푼 1리로 묶으면서 이정우 천적이라고 할 정도로 좋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국 시리즈에 김강민 선수가 워낙 인상적인 그 끝내기 홈런 등을 쳤기 때문에 MVP를 수상을 했는데, 타선에서는 최정 선수가 4할 7푼 6리 2홈런 9타점으로 빼어난 활약을 했고요. 투수 중에는 폰트가 선발로 2승을 거뒀는데, 김택형 선수 5경기 팀에서 가장 많이 등판했고 1승 1홀드 평균 자책점 0, MVP 버금가는 활약을 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회 초 박종훈이 올라와서 푸이그를 잡았고요. 그리고 전날 5차전에서 선발로 등판했던 김광현 선수 다시 마운드에 올라서 투아웃 잡아내면서 세이브를 대미를 장식을 했습니다. 지난 2010년, 2018년에 이어서 한국 시리즈 최종전에 다시 세이브를 기록하는 정말 랜더스의 상징적인 그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2022 시즌은 SSG 랜더스의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과 또 키움 히어로즈의 영웅적인 준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통산 진정한 와이어 투 와이어 챔피언은 딱 5번밖에 없었는데요. 1927년 뉴욕 양키스를 시작으로 1955년 브루클린 다저스, 1984년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1990년 신시내티 레즈, 그리고 2005년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정규 시즌은 물론 월드 시리즈까지 우승을 해야 와이어 투 와이어 챔피언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SSG 랜더스는 진정한 KBO 리그 최초의 와이어 투 와이어 챔피언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다음 시즌 랜더스와 히어로즈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랜더스는 올 시즌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10연승의 쾌조의 스타트를 끊으면서 결국은 통합 챔피언에 오르는 위협을 달성을 했는데요. 한국 시리즈 중간에 살짝 뜬금없는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계약 연장이 발표된 김원영 감독,
이제는 뭐 안정적으로 보장된 계약과 함께 지휘봉을 당분간 잡게 될 거고요. 그런데 우선 코칭 스태프의 변화가 상당히 좀 극심합니다. 전영도 3루 코치가 NC 다이노스 수석 코치로 가게 되고, 이대진 투수 코치가 한화 이글스 수석 코치로 가게 됩니다. 또 김정준 데이터 센터장은 LG 트윈스 수석 코치, 세리자와 유지 배터리 코치가 두산 베어스 배터리 코치로 코치진을 재구성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당장 남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랜더스가 정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겨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팀의 정신적 기둥 역할을 해준 추신수, 김광민 선수와의 재계약이 남아있는데, 두 선수 모두 내년이면 우리 나이 42이 됩니다. 그리고 팀의 주축인 최정, 한유섬, 최주환, 김성현 등이 각각 내년에 36, 34, 35, 36이 되죠. 물론 최지훈, 박성환, 전희산 등의 젊은 선수들이 더욱 발전하길 기대를 하고, 또 새로운 선수들도 발굴을 해내겠지만 중간층이 많지 않은 건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 이제 FA가 될 수도 있는 포수 이재원과의 재계약 문제도 있고, 최근 정영진 구단주가 언급을 했지만 다른 포수 영입이 있을지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인 선수로 가보면 타자 라가레스를 내보내고 새 타자를 구한다는 소문도 있긴 한데, 이것도 두고 봐야 될 테고요. 투수 쪽으로 가보면 김광현, 박종훈, 문승원이 내년에 정상적으로 원투쓰리를 구성한다고 가정을 할 때 외국인 투수 둘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또 관건이 되겠죠. 무조건 재계약 대상인 폰트가 떠난다는 말도 좀 있어요. 과연 누구로 외국인 투수를 둘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그리고 불펜 보강을 이룰 수 있느냐도 또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시즌 내내 여러 명의 투수가 마무리 자리를 번갈아 맡으면서 끌어왔는데, 김택형이 한국 시리즈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서 기대를 걸긴 하지만 과연 마무리 자리를 누가 맡게 될 것인가. 물론 오원석 정말 발전한 모습이 있었고, 이태양, 노경원 등의 선발 자원들을 보면 외인 투수 중에 한 명을 마무리로 구할 수도 있다,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SSG는 정말 선수들의 연령층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적기에 우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가 최고의 팬 서비스라는 말을 입증하듯이 올해 98만 명이 넘는 KBO 리그에서 가장 많은 홈 관중을 동원을 하기도 했고요. 구단주의 전폭적인 지원과 소통이 큰 역할을 한 건 또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선을 넘지 않는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면서 팀 운영을 전문가들에게 맡긴 점도 승리하는 팀을 만드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점들을 지켜나가면서 또 지원이 계속 필요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명가의 구축으로 가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선수층이나 또 구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고, 올겨울을 어떻게 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키움 히어로즈는 올 시즌을 앞두고 간판 타자 박병호가 FA로 떠났고, 또 마무리 조상우는 군입대를 했습니다. 전력의 핵심 멤버들이 빠지면서 5강 싸움도 버겁지 않겠나 하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정우 선수 리그 최고의 타자로 성장을 했고요. 또 안우진 역시 예상보다 빠르게 리그 정상급 선발 자리를 잡으면서 히어로즈는 정말 놀라운 반전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김재웅을 포함해서 불펜이 뛰어난 기여도를 보이면서 꾸준히 중상위권을 유지를 했죠. 어떤 팀이든 긴 시즌을 지나다 보면 위기는 있게 마련인데, 그마저 잘 넘기면서 3위로 정시 시즌을 마쳤고요. 포스트 시즌에서도 KT와 LG 등 객관적 전력에서 우위인 팀들을 연파하고 한국 시리즈에 올라와서 정말 패기 넘치는 플레이로 멋진 한국 시리즈의 동반자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 시즌과 또 미래의 히어로즈는 어떨까요? 내년 시즌은 아마도 이정우 선수가 KBO 리그에서 뛰는 마지막 시즌이 될 수 있습니다. 포스팅 자격이 생기니까 자신의 강력한 메이저리그 진출 의지, 또 구단의 이해타 사안이 맞아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시즌이 굉장히 또 중요할 텐데, 선수단 자체만 보면 정말 대단하고 사랑스러운 팀인데, 구단 운영에 관한 한 여전히 불투명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KBO에서 영구 실격된 전 대표가 아직도 대주주로 남아있고요.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소문들은 계속 떠돕니다. 이런 와중에 2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다가 올해 한국 시리즈 준우승이라는 이 팀을 잘 이끌어온 홍원기 감독에 대한 연장 계약이라든가 거취 발표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팀의 기량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기둥으로 자리한 포수 이지영을 재계약할 것인가, 후반기 들어서 드디어 기대하던 모습을 보인 푸이그가 잔류할 수 있을지, 요키시는 재계약을 할까, 또 외국인 선수들을 어떻게 구성할까 등등의 물음표가 아주 많은
그런 겨울이 될 것입니다. 뭐 젊은 선수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전통을 갖춘 팀이고요. 또 코칭 스태프가 그런 분위기를 잘 주도하면서 늘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둬온 히어로즈인데요. 하지만 늘 또 구단 운영의 불투명과 불안이라는 그런 요소를 계속 안고 간다는 것은 참 아쉬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2022 시즌도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고인이 되신 토미 라서우더 감독이 하셨던 1년 중 가장 슬픈 날, 야구가 끝나는 날이 또 오고 말았는데요. 뭐 야구 시즌을 시작할 스프링 캠프쯤이면 이 긴 시즌이 언제 지나려나 하지만 또 어느새 시즌은 항상 훌쩍훌쩍 지나가고 맙니다. 그렇게 또 야구 종사자들과 팬들의 인생 달력이 한 장 떨어져 나가는 거죠. 하지만 스토브리그라고 불리는 겨울 동안에도 또 많은 야구 이야기들이 흘러나올 겁니다. 가장 관심거리인 FA들의 계약을 비롯해서 코치진 이동, 트레이드, 외국인 선수 영입 등 새로운 많은 소식들이 또 팬들을 찾아오겠죠. 올 한 시즌 현장에서 해설을 하면서 또 처음 시작한 유튜브 민웅기의 인생 야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아주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야구가 없는 스토브리그 동안에도 여러분을 종종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시즌도 덕분에 여기까지 즐겁게 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